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도달을 해줬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오늘 1차 목표가에 도달해줬습니다. 당시에 매수가가 35,100원이었는데요. 지금 목표가가 43,000원이었고요. 오늘 도달가는 44,500원 장중고점 터치해주면서 수익률은 26%를 기록합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째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한 종목 나와줬어요. 이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PNT가 7월 10일에 1차 목표가 도달해주면서 62,500원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이 종목이 7월 10일에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5거래일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동종목을 추천드릴 때 사실 이제 동사의 진입 장벽도 있지만 이제 고수익성이라든가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몇 년 전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2015년 이전에 이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기간 가격 조정을 좀 거쳤고 다시 또 이제 동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주로 보면은 20% 아니면 50%까지 이렇게 짧게 드리는데요. 동종목은,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장주라 하면은 양극자, 음극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겠지만, 동사 로토시 방식의 이 수익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주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시킨다면은 주가는 지금 고점이니까 사상 최고가 근처인데요. 저는 요 목표가 62,000원, 67,000원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키우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종목을 찾기도 힘들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종목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10%에서 50%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많이 좀 올려드리겠다,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부자왕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이미 장기 추세에서 월봉 차트 보시면은, 장애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라든가, LNF, 포스코, 풀체엠 등등, 또 셀 3사의 수주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사의 수주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만 원으로 보시면, 오늘 장중에 다 7만 원 넘어갔던 거니까요. 7만 1,900원의 고점에서 보면, 아직 저도 안 가본 자리거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나면 이 추세 수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적정가도 없거니 기준가도 없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심리도 좀 반영될 것 같고, 또 펀더멘탈도 좋아지는 것도 반영될 것 같고, 이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좀 붙으면 주가는 지금의 자리에서 충분히 9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저는 목표가를 이 자리에서 현재가 7만 1,900원 고점과 6만 8천원을 본다면 8만 3천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또 조정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목표가를 8만 3천원으로 상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PNT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의 상방문이 열려있지 않다, 재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실적을 먼저 보고 나서 차근차근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83,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현대오토에버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 이 종목이 최선호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네요.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 그러니까 그룹사가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은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한번 시작하면은 이 운영 유지 보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거든요. 동사의 디지털 전환 DX 부분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 분야에서는 이게 큰 축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미 회사가 천명한 대로 그런 쪽으로 간다고 좀 보면은요. 제가 볼 때 뭐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당연히 뭐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동사의 소프트웨어 수익성은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SG 관련해서는 뭐 현대그룹 자체가 전부 다 친환경 부분에 경영 추구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다 공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2027년까지 동사의 목표, 그룹 목표 5조 원대 달성 목표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핵심 사업 자체의 수익성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출 비중이 아직은 2%를 넘지 못했어요. 한 1.8에서 1.9% 정도 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계열사 낀 그룹사 대형사들은 전부 다 한 3% 수준이 넘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면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주가는 공모하고 나서 크게 상단 변동, 하단 변동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부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8만 원과 손절가 14만 원을 해서 크게 수익이 안 났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좋겠죠.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저점 매수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셨고요. 지금이라도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으로의 대변혁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라스트 찬스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오토웨버 시총이 4조입니다. 제가 추천한 덩치 큰 것들은 별로 큰 수익을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총을 조금 줄여서 4천억짜리 작은 종목입니다. 코인테크입니다. 네, 코인테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작은 종목이니만큼 유동성 측면에서 주가가 좀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도 2차 전지에 관련주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죠. 10배씩 늘어났을 텐데 동사는 4천억대 초반이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방송 라스트 찬스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천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특화 종목인데요. 아시겠지만 탄 머티리얼도 동사에 잘 삽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소교화학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쪽 관련해서의 공정자동화 시스템 쪽에서는 9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업력이 좀 있고 제조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는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슈퍼 사이클 국면에 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에 거기에 수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주가는 많이 떴을 겁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런 면에서는 크게 관심도 없었거니와 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었는데요. 캐파 증설을 하기도 했고 한 187억인가 자금을 들여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입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캐파는 연산으로 따지면 한 4,500억, 5천억 정도로 규모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자회사 탄 머티리얼에 대한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뭐 국내에서 써먹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해외 쪽도 고객사 한 4개 또는 5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8개, 9개씩 팍팍 늘어나는 거 봐서는 동사의 가치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2년 말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큰 수주량이긴 하지만 올해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비싸니까 숨어있는 아직 덜 올라간 숨어있는 보석이 아니겠는가 해서 추천드립니다.
7월장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정비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코인테크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매수 전략 짜주실까요? 네. 아무리 뭐 좋다, 나쁘다, 좋은 기업 이런 거 얘기하지만 주가는 결론적으로 들어갈 때는 오르는 기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은 이미 지금부터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퀀텀 점프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회사의 주력 또는 주 고객처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뭐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전공정, 전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전공정 공정 다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공정자동 시스템에서는 세계 유일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미 준비를 잘 했습니다. 매집 단계가 다 끝났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4만 원대 초입인 것 같은데 오늘 뭐 4만 200원에 굳이 안 사도 3만 8천 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꼭 오늘 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추천할 때는 통상적으로 현재가로 많이 하니까 저도 4만 원보다는 어제 종가라든가 오르기 전 가격 3만 8천 원과 4만 원 사이에 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좀 높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상당 부분에 대기 매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4만 8천 원까지. 그래서 거기를 짧게 단기 목표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이 좋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4만 8천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인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공방 일정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 방송도 그랬고 강연 방송에도 공개해드렸고 공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금년에만 6천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50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이 바로 퀀텀 점프 특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500% 돌파 대박 기념으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 4시 반에 7월에 승부할 수 있는 초우량주 집중 투자라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공개해드리고 전략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서 올 한 해만큼은 이런 종목 꼭 하나씩 편입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공개 방송 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미래차 중심 전략 1, 2, 3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